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6월 1일 수요일부터 6월 3일 금요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한불 수교 130주년 계기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양국 간 새로운 미래 비전인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실질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중에는 총 27개의 MOU를 체결하여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파리 6대학의 명예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정책에 대한 프랑스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1:1 기업 상담회를 통해 총 1억 2,380만 불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르노블 수소차 기술 관련 연구소 방문은 한 프랑스 간 창조 경제 협력을 구체화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복합 한류 행사인 K-CON 행사가 유럽 최초로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는데 발매 3시간 만에 1만여 녀석이 모두 매진되어 프랑스 내 한류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착공식과 주 프랑스 문화원의 한국관광문화센터 확장 이전 착수식 등을 통해 프랑스를 유럽 내 한류 확산의 허브로 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북핵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주도국인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는데 최근 1년의 글로벌 대북 압박 외교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한 프랑스 양국은 기후변화, 테러 대응,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파리 클럽 정회원 및 불어권 국제기구 옵서버 가입 의사를 공식화함으로써 한 프랑스 간 협력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지난 6월 4일 토요일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카리브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정상회의에서 옵서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이번 정상회의 핵심 의제인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ACS 의장국인 쿠바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카리브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사업에 우리나라가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ACS 회원국들에게 서면으로 회람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좋은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 장관은 또한 동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알폰소 다비드 무네라 ACS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 ACS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 중남미 지역 전 현직 지역 조정국인 코스타리카 및 과테말라 외교장관과 각각 회동하여 내년 우리나라 개최 예정인 제8차 펠락 외교장관 회의에 내실 있는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어서 윤 장관은 현지 시간 6월 5일 일요일 오전에 이번 ACS 정상회의 주최국인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과 약 75분에 걸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장관은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쿠바에서 최초로 한 쿠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며 양국 관계 개선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물론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카리브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여 대중남미 외교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12일 일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6월 13일 월요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 방안과 북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의 이번 러시아 양자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양자 차원의 방문으로서 북핵 공조는 물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 정책과의 연계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내실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방문은 최근 이란, 우간다 및 쿠바 방문 등 일련의 글로벌 대북 압박 외교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번 한러 외교장관 회담은 올해 들어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양 장관은 지난 2월 미넨 안보회의 그리고 4월 시카 외교장관 회의 계기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8일 수요일 서남아 유력인사 초청 사업으로 방한하는 썬커르 버이라기 네팔 외교 차관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경제 및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버이라기 차관은 방한 계기에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도 별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 최근에 북중 대화 가동 그리고 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대북 제재 공조에 좀 균열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그 단합된 요구에 반발해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꾸어서 비핵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후에 이번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및 중국과의 양자 협의는 물론 한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 추진을 통해서 대북 제재 강화 등 비핵화 관련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폴란드가 올해 초부터 북한 노동자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리고 또 폴란드 외에 북한 노동자 비자 중단이 확인된 국가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는 인권 침해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자금 유입 측면에서 그간 국제사회 우려가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 등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의 불법 체류, 불법 행위 조사, 북한 노동자 고용계약 미갱신, 불추진,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폴란드 정부도 금년 초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대응 노력을 평가하며 국제사회의 협력하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 때 의제 중에 사드 문제가 포함되는지 러시아 사드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미국 간의 관계가 좋게 있다고 보고 나왔는데 어떤 식의 입장을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의 그 아젠다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평만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또한 저희의 입장도 또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주변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고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주변국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 TBS 김선환 기자입니다. 그 내일 그 김홍균 본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그 베이징 방문에서 논의될 내용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베이징 방문하게 된 어떤 그 협의 과정을 좀 알 수 있을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그 제안이 됐고 그런 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두 가지 사안 모두 그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김홍균 본부장의 중국 방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것은 얼마 전에 한미일 3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중 간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남중국해에 관한 저희 정부 입장은 이미 공개되었고 지난번에 그러한 언론 보도가 있은 직후에 정부 당국자 명의로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그 필리핀 그리고 중국 간 중재 재판 진행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예, 뉴스피미 이영태 기자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 러시아 방문 관련해서 아까 그 저희 일정을 말씀하실 때 이란과 우간다, 쿠바에 이어서 이제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이어서 각국의 별도 어떤 그 대북 제재 발표 우리 정부도 역시 발표를 했었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그 이란에서는 그 북핵에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논평을 받아냈고 우간다 대통령으로부터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한다는 것을 받아냈고 쿠바와는 지금 그 수교 관계를 하려고 맺으려고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이 대북 정책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전략적인 그 방향성이 대북 제재 봉쇄에 이어서 고립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논평을 부탁드리고요. 그 궁극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한 반 정도 남았는데 그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 내에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그 대북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질문한 어떤 북한의 고립 정책의 그런 어떤 지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북한의 이제 형제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동맹국인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어떤 북한의 고립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현재 대북 정책은 한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실질적인 생각과 행동의 변화, 전략적 셈법의 변화를 유인해내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는 저희 입장이고, 물론 정부로서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 없이는 그 대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없기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대북 압박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우간다, 쿠바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외교장관이 방문함으로써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에 국제사회의 그 노력을 동참시키기 위한 그런 외교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서 제출 상황 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게 있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 정부가 좀 나름대로 평가할 때 나름대로 저 이행 보고서가 제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 절차가 제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90일 기준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약 20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 당시 기한 내에, 즉 90일 이내에 이행 보고서 제출 국가 수는 8개국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많은 국가들이 제출 기한을 준수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저희 정부는 평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상임 이사국으로서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안보리 이번 2270호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저희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시기적인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 목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어떤 외교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지금의 어떤 그런 대북 그 압박 외교를 통해서 과연 북한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행동과 변화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걸 언제까지를 하나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목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1년간 이런 외교를 쭉 했는데 그 대북 압박 정책이 어떤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어떤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어떤 외교적 전술이라든가 전략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인지, 제가 이제 아까 그걸 질문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 비핵화에는 어떤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서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 노력을 계속해 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교도통신의 아와크라 기자입니다. 그 러시아와의 그 외교 정상회담 때 그 의제에 저기 나진 핫산 프로젝트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교장관 회담의 아젠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기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북한 노동당 최태복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고 있다는 북한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현지 공관 통해서 그 이들의 방문 목적과 내용 이런 부분이 좀 확인된 게 있는지, 그 외에 또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 좀 탈피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는 것이 파악되는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태복 의장의 그 해외 방문, 그래서 지금 관련국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수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 북한 고위 인사의 해외 방문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점증해가는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서도 나름대로 그 외교적인 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그런 대북 압박 기조가 더 강화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